네, 인터페이스라는 게 혹시 뭔 줄 아시나요? 네,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인터페이스라는 게 혹시 일단 뭔 줄 아시나요? 정의가 가능할까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요? 썰렁하군요. 자, 신선원님,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갑자기 왜 말이 없을까요? 지금 황급히 구글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자, 신선원님,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 쉬운 것도 왜 모르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왜 설명을 못, 왜 물어보지 이 생각이 막 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자, 인터페이스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인터페이스는 이런 거예요. 규칙입니다.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의무가 됩니다.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규칙, 약속, 의무, 규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 창에서 자, 요거 있으면은 이거 뒤로 가기 아닌가요? 요거는 다시 앞으로 가는 거고 요렇게 생겼으면 뭔가 현재 페이지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그림이 좀 구리긴 한데 요렇게 그러면 알래나? 그 인터넷 쇼핑몰에 요렇게 생긴 거 있으면은 이거 장바구니 장바구니 이게 딱 보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과 소프트웨어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요거는 장바구니야. 이거는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세로 고침이야. 이렇게 약속, 규칙, 의무인데 요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래밍에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푸드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푸드에 이제 그 테이스트 있잖아요. 이거를 자, 음식이라 하면은 이 테이스트가 당연히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제가 요 푸드 예시를 추상 클래스로 예를 들었습니다. 추상 클래스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로 예를 들면서 코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여기 있었죠. 네, 우리 어제 했던 거 다시 켜볼게요. 그래서 푸드라는 추상 클래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테이스트 구현을 의무화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면 내가 김밥이든 뭐 인도식 음식인 난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러면은 김밥이든 난이든 이거 어떻게 먹어요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 Abstract Void Taste라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의무를 부과했어요. 자,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이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음식 하면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예를 들자면 뭐,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과 규약을 부과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볶음밥에다가, 난에다가, 비빔밥에다가,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런 친구들. 이거 제 강의에 보여줘도 되는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 얘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이거는 지금 포켓몬 학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보면 동물인데 또 이렇게만 보면 식물이에요, 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이 친구는 음, 여기 이 친구는 동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지 동물일까요? 아니면은 그 공중 동물일까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동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뛰어다니는 동물일까요? 이렇게 좀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는 동물이라는 클래스랑 식물이라는 클래스 두 개를 상속받아요. 이 친구는 동물, 식물. 그리고 얘는 말이랑 새라는 클래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물, 사실 뭐 드래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얘도 영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개 내지는 세 개까지 상속을 받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클래스는 다중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는요, 두 개 이상 상속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자, 얘는 뭘까요?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로봇이라는 클래스도 상속을 받지만 펫이라는 클래스도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펫은 뭐예요? 뭐 고양이, 개, 보통 살아있는 겁니다. 뭐 원숭이, 돼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바퀴벌레도 펫이 될 수가 있겠죠. 애완용 바퀴벌레 있으니까. 네. 뭐 자의든 타의든 뭐 곱등이 이런 것도 키우는 사람 있을 거고. 어. 근데 어쨌든 걔들은 다 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생물이 아니에요, 얘는. 근데 어쨌든 로봇인데 펫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떠한 클래스를 상속받는 애들이 점점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클래스는 두 개 이상 상속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얘가 이제 소니 개대, 소니에서 만든 로봇 개거든요. 소니 로봇 도그 해서 로봇 펫. 얘 로봇도 클래스이고 펫도 클래스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바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둘 다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받는 게 불가능하고요. 참고로 C++에서는 가능은 한데 권장하지 않아요. 클래스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중상속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상의 C를 내가 상속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상의 C가 영어 이름이 이거거든요. 불바소월. 불바소월 해서 애니멀, 컴마, I 해서 플랜트. 이렇게 해서 얘는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이고요. 요 I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달 수 있어요. 규칙이니까. 상속이 아니고 얘는 일단 동물을 상속하는데 일단 동물을 상속은 하는데 어쨌든 식물의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를 주렁주렁 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이거를 못 잡으면은 이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네,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특정 클래스를 만들 때 규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 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로보트가 이렇게 있어요. 로보트라고 칩시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로봇한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뭐 run 달리는 기능, 멈추는 기능, e stop 얘는 이제 비상정지예요. 비상정지. 비상정지. 자, 그리고 나서 이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로봇한테 이걸 이제 죄송해요.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로봇 헤드,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암, 로봇 렉, 뭐 로봇 바디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랑 좀 공통된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이 로봇에서 run, stop, e stop을 추상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속받아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 렉 부분에 e stop을 구현하지 않은 거예요. 깜빡하고. 근데 이 로봇가 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댄스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그, 그 특정 국가에서 바이러스 공격을 받고 나한테 막 달려와요. 전속력으로. 근데 얘가 10톤이에요. 근데 안유이제한테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안유이제 뒤에는 벽이 있어요. 근데 안유이제 손에 비상정지 리모컨이 있습니다. 비상정지 리모컨을 눌러서 머리도 띠용 하면서 딱 꺼지고 다리도 띠용 하면서 꺼졌는데 이 부분에 비상정지를 이제 깜빡하고 구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비처럼 다리랑 머리가 축 늘어진 상태로 몸까지 이제 축 늘어져서 다리만 다다다닥 움직이면서 이 위제님한테 옵니다. 10톤짜리 로봇이. 그럼 위제님이 잘못되겠죠, 그죠? 최소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수를 방지해 주는 게 이 런이랑 스탑이랑 이 스탑을 이제 그 추상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추상화 시키게 되면은 반드시 구현해야 돼. 이게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그런 규칙과 규약이 좀 여러 개일 때 동물 파트에서도 갖고 오고 식물 파트에서도 갖고 오고 아니면 이제 뭐 유니콘이라면은 말 파트랑 새 파트에서 갖고 올 거고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로봇계라고 한다면 로봇에서 로봇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갖고 올 거고 그리고 펫이 갖고 있는 규칙들도 갖고 올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규칙,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네가 구현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규칙이고 얘는 의무예요. 그래서 뭐 이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뭐 이러이러한 거를 구현해야지 만들어집니다. 의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comparable 뭐 이런 거는 C샵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C샵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인데 요거를 쓰게 되면은 이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가 이제 정렬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프로덕트에서 I comparable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I comparable을 추가하고 나면은 이제 소트 했을 때 프로덕트 리스트 소트 했을 때 소트가 됩니다. 자, 요거 슬라이드 그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프로덕트 클래스를 만들고 그 프로덕트에다가 i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compare to라는 메서드가 생겨요. 자동으로. 그리고 여기에 compare to를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면은 이제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팅을 하고요. 소팅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렬 전과 후가 다르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프로젝트 새로 만들게요.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가서
윈도우 폼으로 하겠습니다. 윈도우 폼. 윈도우즈 폼. 해서 hello C샵 043. hello C샵 043. 이렇게 시작하고 이 녀석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프로덕트 클래스 만들게요. 프로덕트 클래스 만드시고 여기다가 퍼블릭 붙여주시고 그래서 뭐 이제 뭐 퍼블릭 뭐 스트링 네임 get set 뭐 퍼블릭 인트 뭐 price get set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제품 리스트를 만들 건데 가격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콜론하고 i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붙이고요. 근데 지금 교재에는 그냥 i comparable만 적혀 있는데 이렇게 프로덕트를 같이 붙이게 되면은 제너리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보면은 그냥 i comparable 이렇게 되고 그냥 i comparable을 쓰게 되면요. 음, 여기 이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와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런데 이렇게 i comparable 프로덕트에서 제너릭을 적용하면요. 자, 이렇게 빨간 줄 그어지는데 여기다 대고 Alt 엔터 치고 인터페이스 구현 누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public int compare to product other 이렇게 나오죠. throw new not implement exception 요거 지우시고 리턴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price compare to other price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프로덕트를 비교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개의 프로덕트를 비교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폼1 CS에다가 여기 리스트, 프로덕트 한 다음에 여기 프로덕트에다가 제품을 한 3개 정도만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뭐 고구마, 그래서 뭐 프라이스는 뭐 1,000원, 그 다음에 뭐 파는 그 다음 뭐 100원, 그 다음에 감자는 뭐 500원 이렇게 하고요. 음. 그래서 요 포이치문 돌려볼게요. 요 프로덕트에 있는 프로덕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벨, L은 new, 라벨 해서 뭐 L 점 로케이션, 뭐 new 포인트 해서 10 더하기 10 컴마에서 10 더하기 뭐 30 곱하기 i 이렇게 하고요. 밖에다 선언합시다. int i는 0 하고 그다음에 뭐 L 점 텍스트는 음, 요 프로덕트 점 네임 플러스 프로덕트 점 프라이스 이렇게 적고 요게 오토 사이즈를 true라고 두고 요거를 컨트롤 C에 추가합니다. 컨트롤 C 점 add에서 L 넣고 그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켜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고 i값 다시 0으로 하고 이번에는 요거를 뭐 한 170 정도로 주고 한번 똑같이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봐요. 그냥 실행해보면 돼요. 실행해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고구마, 파, 감자 넣어놓은 대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팅을 하고 나니까 프로덕츠, 소트. 요거를 소트하고 나서 다시 비교해볼게요. 죄송해요. 자, 이제 소팅, 정렬한 거요. 자,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마, 파, 감자 내가 집어넣은 순서가 아니라 가격 순으로 진짜 정렬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일단 이 코드 자체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드 자체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리스트. 그래서 이 세 칸짜리 리스트가 되었는데 값을 세 개 넣었으니까 이름은 고구마 뭐 1,000원, 파 100원, 감자 500원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 컨트롤스에다가 하나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벨 하나 만들고 라벨의 위치 정하고 그 라벨의 텍스트는 이름이랑 가격 적고 오토 사이즈 트로 해야지. 오토 사이즈 트로 안 하면 글자 잘려요. 예, 오토 사이즈를 트로를 안 하면요 글자가 잘립니다. 일단 뭐 다행히도 여기서는 안 잘리는데 글자가 너무 길어지면은 잘릴 수 있다. 뭐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잘릴걸요? 글자 잘렸죠? 고구마 하면서 뒤에 1,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오토 사이즈 트루해야 글자 잘림이 방지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점 애드해서 라벨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총 3개를 넣고 i 값 증가시켰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거면은 그냥 포문을 쓰는 게 사실 더 나았죠. 이렇게 쓸 거면 그냥 포 해가지고 여기 PPT에도 있는데 PPT에 있는 코드처럼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포문을 쓰는 게 훨씬 나았죠. 네, 나았는데 그냥 포이츠문 한번 써봤어요. 포이츠문 한번 써봤고 그래서 i값 역으로 초기화하고 프로덕트를 소트했는데 이 프로덕트.점 소트를 하게 되면은 이 소트라는 메서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요, 나는 몰라요. 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이거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점점점 이제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기 힘든 코드들. 결국에는 소트랑 바이너리 서치가 있는데 이 소트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정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버블 소트, 뭐 퀵 소트, 셀렉트 소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를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잘은 몰라도 비교할 때 여기 뭐 하나, 둘, 셋, 뭐 세 개의 요소가 있으면요. 얘네 두 개에 대해서 서로 compare to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턴 값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ompare to 메소드가 없으면요. 한번 없애볼게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잡아요. 자, 이거 없애고 나서 실행하면은 얘는 튕깁니다. 프로그램이 아예 튕겨요. 튕긴 거나 좀 보여주고 싶은데 실행이 아예 안 되네. 그래서 여기 뭐 준비 이렇게 뜨긴 뜨는데 얘가 안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만요. 그냥 뭐 요거 누르면은 아마 튕길 겁니다. 튕기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외 발생하면서 뭐 시스템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 형식의 예외가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배열의 두 요소를 비교하지 못했습니다라래요. 그러니까 그 소트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이 소트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요소들 사이사이에 컴페어 투를 몇 번 호출하는 거예요. 몇 번 호출하는지 난 모르지만. 그래서 그 컴페어 투가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호출하는지 규칙을 부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규칙 부여하는 게 뭐다?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라고 기준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PPT에는 코드랑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코드가 조금 다른데 여기 PPT에는 Public Override String to String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가 뭐라 그랬죠? 안유희재님? 그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예요. to string이. 오브젝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에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덕트 클래스 와보세요, 여러분. 와서 그 다음에 뭐 퍼블릭 오버라이드 스트링 투 스트링 한 다음에 뭐 리턴 네임 플러스 아 제품 네임 제품 땡땡 플러스 네임 플러스 컴마 가격 플러스 프라이스. 그래서 이거를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ublic override to string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베이스 점 to string 해서 이 베이스에 있는 to string 가보면은 여기 오브젝트 클래스에 가보시면요. public virtual string to string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좀 다른 형식인데 다른 거. 그러니까 get type to string이니까 이게 뭐 스트링 타입인지 뭐 무슨 뭐 스튜던트 타입인지 뭐 이런 거 그런 관련된 정보를 원래 반환해 주는데 그 오브젝트에 있는 to string을 내가 오버라이드를 해서 전혀 이제 다른 게 내가 지정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 to string 말고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여기에 뭐 toString 말고 toString도 있고 equals도 있어. equals. 뭐 스튜던트 두 개가 뭐 프로덕트 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하는 기준. 뭐 그 기준을 또 뭘로 잡을지 equals도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고요. 뭐 get 해시코드에 대해서도 그 오버라이드 할 수 있어요. 몇 개 이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게 되면은 코드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자, 프로덕트고 퍼블릭 오버라이드 스트링 투 스트링 리턴 제품 네임 가격 프라이스 다 적으셨으면 여기 폼에 가서 여기 L 텍스트를 그 프로덕트 점 네임 더하기 프로덕트 점 프라이스가 아니고 그냥 뭐 L 텍스트는 프로덕트 점 뭐 투 스트링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네임이랑 그 프라이스를 내가 임시로 갖다 붙인 거고 요거 toString은 내가 재정의한 게 이렇게 이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sort를 호출하면은 sort의 원리는 잘 모르지만 sort 내부적으로 compare to가 호출이 되고 그래서 그 compare to를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내가 그 규칙을 정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인터페이스 가지고 인스턴스화 시키는 거 불가능하고요. 안 돼요. 추상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요 인터페이스 자체로 이렇게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
어, 다형성 응용하기. 그래서 I comparable product, T는 new product.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가능해요. 얘는 안 되네. 그 왼쪽에는 인터페이스, 오른쪽에는 클래스. 왼쪽 인터페이스, 오른쪽은 클래스. 근데 이제 해당 인터페이스, 그 해당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이렇게 오른쪽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성 이게 응용하는 거 이제 가능하고요. 대신에 추상 클래스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I disposable이라는 게 있는데 뭐 using이라는 걸 호출하면은 자동으로 호출된대요. 아니 그래서 using이 뭔데? 네. disposable은 뭐고 using이 뭔데? 라고 하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메모리 해제할 때 메모리 해제할 때 쓰이는 거야. 메모리 해제할 때. 그래서 여기 using이라는 거를 쓰잖아요. using, 더미, new, 더미 하면요. 이 using 구간 끝나면은 이 녀석의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로 파일 처리할 때 이 using을 많이 씁니다. 파일을 읽어드릴 때, 뭐 텍스트 파일 이런 거 읽어드릴 때 다 읽고 나면은 자동으로 해제하는 거. 그래서 여기 using 형태로 이제 블록을 쓰고 이게 끝났을 때 이 I disposable 인터페이스에 있는 dispose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모리 해제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뭐 이렇게 클래스 위에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파일 만들듯이 인터페이스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 I basic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메서드뿐만 아니라 프로퍼티 그러니까 속성이죠. 이 속성에 대해서도 인터페이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가 I basic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은 요 메서드뿐만 아니라 여기 메서드뿐만 아니라 요 프로퍼티 그러니까 뭐 스튜던트의 뭐 age라든지 name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불러오고 어떻게 바꿀지 세세하게 이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어떠한 거를 구현해야 될지 어떠한 거를 정해야 될지 정해주기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성 적용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도 다중상속이 되고 클래스 뒤에도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주렁주렁. 그래서 뭐 parent, I disposable, comparable 하면은 I disposable, comparable 용 메서드가 있고 만약에 parent가 추상 클래스다. 그럼 그 parent용 메서드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중상속이랑 다형성 이런 거 되고 음.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코드에 규칙을 부여해서 여러 사람이랑 작업할 때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인 개념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